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오늘은 설 연휴가 끝나고 맞이하는 첫 번째 월요일이죠. 설 연휴가 끝나고 나니까요. 이제 진짜 2022년이 새해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1월에 세웠던 올해의 계획이나 그리고 재테크 계획 같은 것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올해도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테슬라 주가도요, 저번 주에 뭐 큰 하락이 한번 있었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에게, 특히 한국 투자자들에게 다시 한번 올해를 희망차게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월요일 아침 힘차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 오징어 게임은 끝났나? 이런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징어 게임의 창시자 오일남 할아버지였나요? 저는 이분을 일론 머스크라고 생각하면 마지막까지 남아서 1등을 차지했던 이정재 배우가 바로 테슬라 찐 주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오늘 좀 재미있게 얘기를 한번 풀어보겠고요. 이번 주 테슬라 대응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테슬라가 아마 올해는 힘들겠지만 내년에 토요타 넘어설까요?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모두 아트라운 가족 되셔가지고요. 함께 경제적 자유 꼭 이루어 보도록 해요. 꾹꾹 눌러주세요. 지난주 흐름을 한 번만 더 리뷰를 하자면요. 페이스북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주식들, 특히 성장주에서도 큰 반등이 나왔던 한 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연준의 스탠스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3월에 금리 인상이 있을 것 같지만 아직 정확히 정해진 게 없다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한 번 더 시장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유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에너지 주식들도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저번 주를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항상 나스닥 차트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스닥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121선 이하에 지금 나스닥 주가가 놓여져 있고, 아직 이런 하락 추세선을 뚫고 반등하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14,900, 지금 약 14,1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보다 한 800포인트 이상은 올라 주어야지,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 올라서야지 어느 정도 나스닥이 반등을 보여주었고 추세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요. 주봉상 12,000포인트도 염두를 하고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싼 가격이지만 한 번 더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금액을 좀 분리를 하셔가지고요, 분할 매수로 그렇게 좀 더 보수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테슬라 주가는요, 지금 923불 정도로 보이고 있는데 아직 900불 초반도 싼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약 한 1015불, 그러니까 1000불 이상으로 올라와야지 어느 정도 추세가 반등될 기미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에요, 저도 정확히 언제 올지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1200불까지는 올해 무조건 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희망을 가지고 테슬라 주가가 휘청휘청할 때 주식을 잘 모아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올해 주가 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테슬라가 약 한 850불 전후로는 항상 급반등을 보일 것 같고요. 만약에 뭐 금리 인상 폭이 크다던가 갑자기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큰 이슈들, 최근에 뭐 러시아와 서방 세력 간의 그런 불화, 우크라이나를 두고 불화가 있죠. 지금 분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크게 이슈로 작용한다면 뭐 700불까지도 밀릴 수 있다. 그러니까 850에서 700불 사이는 좀 더 비중 있게 테슬라 주식을 모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종가는 아무래도 자 1500불 전후에서 자 마감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연말에 일론 머스크가 레벨 4 자율주행을 완성해서 시장에서 크게 이슈가 된다면은 뭐 1800불 이상도 충분히 나올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21년 4분기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렸었죠. 제 채널에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로 4분기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발표 전에 프리뷰 영상도 올려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어닝콜을 실시간 동시 통역 중계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후에 종합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또 이쁜 그래프들로 알기 쉽게 제가 또 분석을 해드렸었어요. 혹시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동영상 테슬라 좋은 실적을 발표하게도 왜 하락 뉴스에 파는 것인가 이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테슬라 실적이 1월 26일 장 마감 후에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어닝 발표 전에 937불이었던 주가가요. 어닝 발표 후에 792불까지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5.5%나 급락이 나왔었어요. 하지만 이내 약 한 5거래일 만에요. 다시 어닝 발표 전으로 주가가 회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애프터에서는 926불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거의 어닝 발표 전 주가인 937불을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해프닝으로 끝나는 모습인데요. 이때 이렇게 장대에 음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할 때 어떤 공매도 세력들까지도 달라붙고 해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고 언론에서는 말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요. 4분기 어닝콜은 찐 주주를 가리는 게임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징어 게임 보셨죠? 오징어 게임에 456명이 참가를 했는데 456번을 달고 있는 이정재가 1등을 하고 유일하게 살아남는 사람이 되었죠. 물론 오일남 할아버지도 살아남았지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요. 4분기 모닝콜은 이 오징어 게임 그러니까 테슬라 투자 게임을 창시한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오일남 할아버지와 정말 이렇게 찐 주주만 살아남는 그런 게임이었다 제가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닝콜을 발표하고도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했었죠.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도 15%가 넘게나 하락을 했어요. 그 이유는요. 단기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숫자가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숫자가 없었다는 거죠. 먼저 25,000불짜리 차량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했었고요. 사이버트럭 2022년 어렵다고 했죠. 현재 잘 생산 중인 모델 3, 모델 Y 생산에 집중하겠다. 특히 모델 Y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이 뭔가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숫자는 올해 50% 정도는 상승하겠다. 이 정도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라든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뭔가 크게 와닿지 못했던 것이죠. 자, 기대를 실망으로 어느 정도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건 단기 투자자들 얘기죠. 하지만 일론의 시계는 최소 10년 빠릅니다. 이게 정말 테슬라 찐 주주들한테는 희소식이죠. 일론이 이렇게 10년 앞을 내다보고 투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큰 수익률, 로또 맞는 듯한 큰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테슬라 주식이라는 것이죠. 자, 일론이 다른 회사보다 10년 앞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죠. 일론은 어닝콜 때요, 옵티머스 프로젝트, 그러니까 테슬라 봇에 대해서 아주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어요. 자, 믿을 사람만 믿어라 이거죠. 하지만 우리는요, 이 발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올해 말까지 자율주행 완성하겠다, 레벨 4 해보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율주행 영상들을 보시면요, FSD 영상을 보시면 너무나도 잘하고 있습니다. 완벽해요. 자, 점점 상황 판단력, 자동차를 제어하는 능력이 훨씬 더 탁월해지고 있다. 그래서 일론이 얘기를 했었죠. 올해 안에 FSD가 일반적인 인간 운전자들보다 훨씬 더 운전을 잘할 것이다. 운전을 잘하지 못하면 정말 쇼킹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크게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인간들보다 훨씬 더 FSD AI가 훨씬 더 자율주행을 운전을 잘할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믿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실적으로 그것을 입증을 하고 있죠. 모델 3, 모델 Y만으로도 엄청난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AI, 특히 테슬라 봇과 같은 거는 플러스 알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테슬라 투자에 믿는 구석이 많은 겁니다. 어닝콜 때 일론의 메시지를 몇 마디로 축약을 하자면요. 모델 Y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25,000불짜리 차량 만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모델 Y가 시작인 것도 맞지만 모델 Y의 수익성이 탁월해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모델 Y에 집중하겠다는 게 일론의 메시지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차량에만 집중을 하면은 테슬라의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25,000불짜리라든지 사이버트럭 이런 게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뭔가 미래 성장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론은 테슬라 주가에 프리미엄을 유지하기 위한 발언들을 지속했어요. 그래서 테슬라 중기 프리미엄, 그러니까 PER 지수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FSD로 유지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누이 자주 얘기한 게 바로 옵티머스 프로젝트, 바로 테슬라 봇 로봇과 관련된 얘기였는데, 이거는 테슬라의 장기 프리미엄, 그러니까 장기 PER을 유지시켜주는 하나의 큰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론이 개인 투자자들을 배려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일론도 생각이 엄청 깊고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그런 걸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테슬라 주가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얘기들을 한 것입니다. FSD가 올해 안에 될 것이고, 테슬라 봇으로 뭔가 혁신을 또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충분히 이렇게 어느 정도 추상적이지만 혁신적인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게 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입니다. 자, 일론의 믿는 구석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테슬라 기업 실적의 정말 급진적인 상승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편은요,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트렌드예요. 분기별로 보시는 거고, 자, 보시면 2021년 2분기부터 이렇게 급상승하는 추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영업이익이요, 거의 3조가 넘었었어요. 자, 엄청나죠? 벌써 3조가 넘는 분기당. 그러니까 연으로 치면 벌써 12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는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2021년 2분기부터 이렇게 급성장하는 기울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 EPS 트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2021년 2분기부터 이렇게 급상승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2021년 4분기에는 주당 EPS 2.54를 기록했습니다. 일론의 믿는 구석은요, 바로 모델 Y였습니다. 모델 Y가, 특히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델 Y가 21년 2분기부터 급성장하면서 매출과 이익 트렌드가 급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표를 보면 잘 아실 수 있어요. 여기 주황색 굵은 막대 있지 않습니까? 굵은 막대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게 모델 Y 인도량입니다. 그래서 모델 Y 인도량이 4분기 때요, 모델 3 인도량을 넘어섰어요. 4분기에 모델 3가 14만 6천 대 납품이 되었는데, 모델 Y는 15만 대가 넘었습니다. 위에 초록색 이 막대가요, 테슬라의 전체 분기별 인도량을 뜻합니다. 근데 이 인도량이요, 이 주황색과 같이 가고 있어요. 이 노란색과 같이 가고 있어요. 모델 3 인도량은 2021년 들어서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고요. 모델 S, X, 프리미엄 라인도 성장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모델 Y가 이렇게 급성장할 때 매출과 이익이 급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델 Y가 바로 테슬라의 현재 주가 상승, 실적 상승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어떤 공장들이 나오나요? 네, 바로 기가 텍사스랑 기가 베를린이 준공을 앞두고 있죠. 아마 3월 내로, 그러니까 다음 달 내로 승인이 나서 이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요, 여기는 기가 텍사스고 여기는 기가 베를린이에요. 두 공장 모두 다 모델 Y 공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셨듯이 모델 Y가 바로 테슬라의 매출과 실적 상승,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고 지금 보셨죠? 이 두 공장에서 모델 Y를 뽑아내면은 바로 이익이 업 된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이익이 올라가면 당연히 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점은 기가 텍사스에서는 지금 4680 배터리를 넣어서 모델 Y를 생산을 하고 있죠. 기가 베를린에서 모델 Y가 생산되는 건 일단 2170 배터리로 한다고 했지만, 중요한 점은 이제 더 이상 중국에서 유럽으로 수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지에서 생산을 바로 하게 되니까 유럽 현지에서, 그러면 물류비와 세금, 그러니까 임포트 텍스죠, 수입 관세 같은 것도 아낄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글로벌 1등 자동차 회사가 어디인가요? 네, 바로 도요타입니다. 일본의 도요타인데요. 일본 도요타에서 가장 많이 판매하는 두 개 차량이 바로 이 두 차량입니다. 첫 번째는 준중형급 세단인 코롤라고요. 두 번째는 준중형 또는 중형급 SUV인 라브4가 있어요. 이 두 영역이 글로벌에서 가장 볼륨이 큰 영역들이죠.
그래서 코롤라에 해당하는 테슬라의 모델은 모델 3가 되겠고요. RAV4에 해당하는 테슬라의 모델은 모델 Y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테슬라가 토요타를 뭐 전체적인 숫자에서는 아직 뭐 한 2, 3년 내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토요타는 1년에 900만 대 이상 최소 판매를 하는 회사예요. 근데 테슬라는 뭐 작년에 93만 대 팔았고요. 올해는 약 한 150만 대 정도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전체 체급으로 보면 아직 토요타 수준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베스트셀러, 글로벌 베스트셀러 차량에서는 충분히 테슬라가 이제 경쟁을 해볼 만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편은요, 글로벌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차량 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9년과 2020년은 비교해 놓은 표인데요. 아무튼 여기 보시면 코롤라가 글로벌 1등이죠. 뭐 많이 팔릴 때는 120만 대 이상도 팔리는 차량이고요. 거의 매해 100만 대 이상 팔리는 게 코롤라고, 라브4도 약 100만 대까지도 팔리는 차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테슬라가 2022년에는 어렵겠지만 2023년에는요, 아마 모델 3, 모델 Y를 합쳐서 200만 대까지도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모델 3, 모델 Y가 코롤라랑 라브4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각각 약 100만 대씩만 팔려도 벌써 코롤라랑 라브4를 넘어설 수 있겠죠. 그러면은 글로벌 베스트셀러 1등 차량으로 두 차량이 올라갈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배터리 EV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서 그게 기인을 하는 것이죠. 작년 4분기에는요, 신차 중에 거의 10대가 바로 배터리 EV였어요. 상당히 많죠. 9.4%나 차지했습니다. 중국이랑 뭐 서부 유럽, 중부 유럽은 더 높아요. 유럽은 16%가 전기차였고요. 중국은 14.7%나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과 캐나다도 따라오고 있어요. 미국과 캐나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우리 전기차 정말 중요한데 중국에 밀리고 있다, 중국에 밀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의 점유율도, 침투율도 14%까지 금방 또 오를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뭐 사이버 트럭과 같은 픽업 트럭이 나오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이 픽업 트럭이죠.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 충분히 급하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배터리 EV 또 1등 회사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침투율이 급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충분히 한 2년에서 3년 내로는 코롤라와 라브4 자리를 모델 3, 모델 Y가 위협할 수 있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게리 블랙도 전반적으로 4분기 어닝콜에 있어서 좀 불만적인 부분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은 괜찮다는 거죠. 워낙 모델 3, 모델 Y가 잘 팔리고 있고 이제 시작이니까 올해는 모델 Y에 특히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에서 모델 Y가 만들어지면 임포트 텍스 앤 쉬핑, 그러니까 물류비와 수입 관세가 빠지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경쟁적인 가격으로 유럽에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도 모델 Y가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올해는 2022년은 모델 3, 모델 Y에 집중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이버 트럭은 2023년에 포커스를 해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는 모델 3, 모델 Y가 100만 대씩 각각 판매가 돼서 토요타 코롤라랑 라브4를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1년 4분기 어닝콜에 22년에 대한 청사진을 일론이 제시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5,000불짜리 모델이 없어도 올해 실적은 충분히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이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가의 프리미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올해도 50% 성장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것이죠. 작년에 93만 대 판매를 했지만 올해 최소로 140만 대 정도 보고 있어요. 여기서 뭐 50%, 93만 대에서 50% 증가하면은 약 이 정도 숫자가 되는 거죠. 애널리스트들도 아마 그래서 일론의 말에 따라서 140만 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요, 140만 대의 숫자는 기가 상하이 프리먼트 공장으로만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트로이 테슬라이크에 의하면 올해 인도량이 160만 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각각 10만 대, 10만 대가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160만 대에서 10만 대, 10만 대, 그러니까 20만 대를 빼면 바로 벌써 140만 대가 나오죠. 그 말의 뜻이 바로
프리먼트랑 상하이만으로도 140만 대가 지금 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140만 대, 그러니까 50% 성장은 무조건 하는 겁니다. 프리먼트는 뭐 52만 대, 상하이는 약 88만 대까지 볼 수 있어요. 상하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장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수율을 달성한 회사 공장이죠. 상하이의 품질은 이미 우수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88만 대가 바로 제품화가 돼서 인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50% 실적이 성장한다는 것 자체가 올해도 주가가 최소 50% 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기가 베를린, 기가 텍사스라는 또 성장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자, 올해 주가도 충분히 성장이 가능하고 그럼 결론은 160만 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올해도 긍정적으로 보시라. 그리고 일론이 모델 3, 모델 Y에 집중한다는 게 바로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론의 어닝콜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족스럽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그거를 믿으셔야지 오징어 게임의 1위로 살아남을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가능하다면 테슬라 장기 투자하시고요. 10년을 버티시길 바랍니다. 2010년에 테슬라 주가가 우리나라 돈으로 4,000원이었어요. 지금 그게 그런데 123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누적 총 수익률이 3만%, 그러니까 3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2010년에 3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그게 92억이 되어 있어요, 지금. 자, 이게 바로 장기 투자, 복리의 무서움이라는 것이죠. 그럼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성장이 끝난 거 아니냐. 테슬라도 그냥 단지 자동차 회사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에 어떻게 그렇게 큰 프리미엄을 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로 이것이죠. 자, EV는 이렇게 시장이 작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지금 테슬라고 지금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죠. FSD 로보택시. 근데 지금 AI 로봇. 자, 지금 이거 테슬라 뭐 옵티머스 프로젝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가 약 한 이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 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테슬라가. 근데 이렇게 시장의 포텐셜, 시장의 크기가 다릅니다. EV는 이 정도라면 AI 로봇은 이거라는 거예요. 자, EV의 뭐 몇 배인가요? 50배는 되겠죠, 최소한. 이것을 믿고 가다 보면은 또 10년 이상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다 보면 자, 이런 결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소액이라도 장기 투자 꼭 묻어 주셔야 돼요. 저는 저희 VIP 회원들한테 최소 5천만 원 정도 장기 투자 하시라, 그리고 사서 잊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다 이런 요인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테슬라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니까 로또라고 생각하시고 10년 묻어 두시라. 9천만 원 정도는 소액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대, 50대 분들 특히 자, 그 정도는 묻어둘 수 있는 능력들 다 되시지 않습니까? 자,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갈게요. 제가 저의 첫 번째 유튜브 방송에 얘기했던 부분이죠. 누구나 알만한 숫자로 테슬라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테슬라는 단지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AI 기업이다. 특히 FSD 자율주행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작년 기준으로 글로벌 차량 등록 대수가 15억 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15억 대의 차량이 굴러다니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FSD,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구독했을 때 한 달에 구독료를 10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상당히 낮게 잡았어요. 자, 그러면은 한 달에 10만원이면 1년에 120만원이죠. 여기 우리나라 돈으로 120만원 적혀 있죠. 그러면 모든 차량이 이제 자율주행이 될 것입니다. 지금 뭐 버튼 시동이라고 하지요. 자동차에 버튼 시동이 없는 차량이 없죠. 이제 더 이상 키를 돌리지 않습니다. 다 그것과 같습니다. 자율주행이 보편화되면은 모든 차량에 자율주행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자, 경제적인 이유로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연간 총 시장 규모가 나옵니다. 그래서 1800조 원이 나와요. 네, 테슬라가 아무래도 이 시장을 다 장악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로 봤어요, 점유율을. 그러면 1800 곱하기 3분의 1 하면은 594, 그러니까 약 600조 원이 나옵니다. 그럼 600조 원을 이렇게 여기로 갖고 올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매출이자 수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순수익이라 얘기 드렸습니다. 이거는 순수한 구독료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고, 자, 구독료는 100% 수익이 되니까 수익률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 600조 원의 매출을 다 수익으로 잡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빅테크 기업이죠.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은 멀티플을 최소 30배 됩니다. 애플도 이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테슬라의 시총이 1경 8천조 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테슬라의 시총이 지금은 1000조 원이 넘어요. 그래서 1000조 원으로 봤을 때
약 18배도 상승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래서 목표가는 최소 15,000불이 된다는 거죠. 지금 테슬라가 뭐 1000불도 안 되니까 최소 15배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 10년 투자하면 이 정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테슬라는 장기 투자하셔라. 그래서 저의 테슬라 장투일기도 좀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좀 더 인사이트를 가지시고 좀 더 확고하게 좀 더 재미있게 테슬라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의 유료 멤버십인 VIP 클럽 가입하셔서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월요일 아침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